야, 장관이네요. 멋있다. 좀 로봇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떼샷만큼 또 멋진 게 없거든요. 이런 모습, 심지어 같은 애가 밑에 있어. 이런 게 이게 또 낭만이죠. 전시할 때 앞에 놓기 딱이긴 하네요, 진짜. 아주 좋은데요. 오늘 리뷰는 바로 샘보블록의 모쇼토이즈 프로젝트 이펙트 초가동 샘보 피규어 파트 1! 그동안 제가 모쇼토이즈의 다른 친구들도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엔 샘보블록스에서 모쇼토이즈와 콜라보해서 만든 랜덤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매는 2024년 7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이 한 박스 62,000원입니다. 한 박스에 6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를 이거 비닐을 벗기고 봅시다. 자, 이렇게 벗겨주면서 자, 이렇게 비닐 벗기면 봉인 실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마트라던가 이런 데서도 구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 피규어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총 6개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라인업은 지금 패키지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 6종류입니다. 밑에 보면은 다케다 신겐, 다테 마사무네, 그리고 다케다 신겐의 특별판, 그리고 란슬롯과 다테 마사무네의 블랙 버전, 그리고 무성후가 있네요. 그리고 시크릿으로 낮은 확률로 또 3종이 있다고 하는데 블랙 버전의 요 다케다 신겐이랑 그리고 이쪽은 아마 메탈릭 컬러일 거예요. 시크릿 3종이 또 랜덤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자, 그럼 오픈! 아, 맞다. 이 위에 써 있는 건데 안쪽에는 또 이제 트레이딩 카드 개념으로 해가지고 카드팩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픈! 이렇게 해보면 총 6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뽑아볼까요? 근데 패키지가 화려하다. 그리고 홀로그램 코팅이 되게 화려하네요, 이거. 이야, 이거 뭐냐. 일단 시험 삼아 하나 개봉해볼까요? 한 개? 이렇게 해서 딱 까서 짠! 헛! 촥! 짠! 안에는 은박 비닐 봉투, 이 안에 부품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안쪽으로 긴 거미. 긴 거미 있는 걸로 봐선 다테 마사무네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거미 또 있네? 또 있고. 이게 카드팩이군요. 랜덤 카드팩이고. 원래? 혹시? 이건 도끼 손잡이인데? 그러네? 잠깐만, 여기 매뉴얼이잖아? 오픈! 세상에! 시크릿이다! 와, 72개 중에 3개 들어있다고 하는 블랙 버전의 다케다 신겐을 뽑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보니까 이제 기본 파츠들과 이제 공용 조인트라든가 손 파츠들은 런너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뽑은 캐릭터의 캐릭터 카드 같은 개념인데 뒷면에는 간단 설정 같은 것도 좀 써있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카드팩이거든요. 뒤에 보면은 이 카드팩 자체에도 레어도가 있습니다. SR, SSR, SP, PR. 요런 느낌. 심지어 비매품이라고 써있네. 이거는 정말 랜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마지막에 6개를 다 모아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기본 프레임 만들기부터 뒷면에 외장은 어떻게 조립하는지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하고 있는데 이 런너 상태의 파츠 혹시 니퍼 필요한가요? 궁금해하실 수도 있길래 좀 가져왔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손으로도 톡톡 하고 아주 손쉽게 떨어집니다. 힘도 많이 안 들어가요. 짠! 기본 프레임을 완성했습니다. 이 프레임을 베이스로 겉에다가 외장을 씌워가면서 완성을 해나가는 건데 팔 상박이나 아니면 허벅지 쪽 같은 경우도 뽑은 기체 사출색으로 가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금 뽑은 다케다 신겐 블랙 버전 먼저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먼저 조립을 해보고 싶었는데 조립감 자체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조립되더라고요. 특별히 뻑뻑하거나 힘든 구간은 없었습니다. 일단 맛보기로 하나 했는데 시크릿이 나왔지만 아무튼 맛보기로 하나 했는데 나머지도 빨리 까봐야겠죠. 근데 시크릿이 하나 나오고 나면 나머지는 안 나오겠죠? 다른 시크릿이 더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오픈!
네, 기본적으로는 들어있는 그 카드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짠! 아, 이번에는 이건 일반이죠. 네, 다테마사문의 블랙 버전, 나이트 버전이죠. 아, 마사문에는 총 들어있구나. 다른 것도 하고 누구냐? 아, 무성후가 나왔습니다. 무성후. 뒤쪽 라인은 오픈. 란슬롯이다. 란슬롯. 란슬롯 뽑았고요. 다섯 번째, 과연 너는 누구니? 아, 일반 다테마사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거는 다케다 신겐 두 가지인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없고 대신 시크릿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열어보도록 하지요. 오픈! 과연 빨간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백호 버전, 이 특별판이 없이 이제 블랙 버전이 대신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네요, 저는 지금. 그러면은 뽑은 친구들 다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6종류 전부 다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세트를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되게 풍성해 보이는데 구성부터 조금씩 살펴볼까요? 일단은 매뉴얼도 내가 뽑은 그 기체에 이 멋진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매뉴얼 표지. 그래서 신겐 마사문의 신겐 블랙 버전에, 그리고 란슬롯의 블랙 버전의 다테, 그리고 무성후까지 이렇게인데 기본적으로 뒷면은 공통 프레임의 조립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매뉴얼 자체가 뒷면은 똑같고 이렇게 한번 펼쳐야 이제 본체 조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뽑은 기체에 설정 카드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상품들마다 홀로그램 코팅되어 있는 종이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역시나 이제 랜덤 카드팩.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고요. 오늘 리뷰 마지막에 즐거움으로 남겨놓고 마지막에 뽑아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리고 6대의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 기체들입니다. 근데 6대라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종류는 4종류죠, 굳이 따지면. 2개는 컬러 바리에이션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중에 이제 공통사항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편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장손과 편손 한 세트씩, 그러니까 2가지의 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끼우지 않은 편손 일단 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교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나마 란슬롯 같은 하얀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손이 하얀색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조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달라도 프레임 색이 똑같으면은 똑같은 색깔의 편손, 똑같은 모양이 들어있으니까 좀 섞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베이스인데요. 이 베이스는 이야기라고 넘어가야죠. 지금 이 제품을 만든 업체는 샘보 블럭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들어가죠. 블럭 업체입니다. 블럭 완구 업체라서 베이스에 발바닥을 끼우는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가 블럭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체의 발바닥이 특정 구간이 이렇게 핀들로 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 2개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끼워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흔들어도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믹을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또 다른 기믹이 있습니다. 베이스 측면에 이런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른 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시리즈를 모았다 그러면은 이 베이스를 하나로 다 연결해서 둘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베이스 연결조차 생각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6개의 베이스를 하나로 연결해봤고요. 이렇게 들어도 여기까지. 더 들면 좀 불안하긴 하니까. 근데 그냥 툭 하고 분리되거나 그러진 않네요. 요건 튼튼해서 좋다. 가운데 들면 들리는구나. 뭐야. 튼튼하네. 아무튼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사항이고요. 이제 무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인 다케다 신겐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무장 설명이기 때문에 무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원본 신겐에도 들어있었듯 이렇게 장검 2개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허리에 끼울 수 있는 수납 조인트도 들어가죠. 검의 손잡이도 그 원본의 그 느낌이 드네요. 디테일 자체가. 그리고 수납 조인트 자체는 슬라이드식이기 때문에 편하게 뺐다 꼈다 할 수 있고요. 이 조인트를 이용해서 허리로 가서 장착. 양쪽 다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끼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이 끝부분의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서 요 도끼 자체의 디자인, 내부 디테일 같은 것들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가운데 있는 금색 문양이라든가 날 부분이나 이런 데 메탈릭 실버 도색도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죠. 손에 쥘 때는 그냥 손잡이 빼고 손에 끼우고 뭐 도끼 다시 끼우면 됩니다. 편하게 그냥 요대로 끼고 끝부분 다시 끼고. 자, 이런 식으로 완전 무장 시켜봤습니다. 그대로 본체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빨간색의 다케다 신겐 그 원본이죠. 모쇼 토이즈의 프로제이터 이펙트 1번이었던 그 친구입니다. 디자인이나 디테일 그것도 원본 그대로 따라간 느낌이 많이 들고요. 제가 좀 놀란 거는 이거 데칼도 다 해주네? 부분 도색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데칼도 다 해준다고? 이럴 수가. 아, 그리고 이제 베이스 잠깐 뺀 다음에 원본이랑도 비교해봐야죠. 자, 원본 노블 클래스의 원본 다케다 신겐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의외로 이 랜덤 블럭 다케다 신겐 생각보다 막 작지만은 않거든요. 엄청 조그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재보면 이것만으로도 일단 11cm쯤 됩니다. 엄청 작진 않고 나쁘지 않게 딱 한 손에 들어오는 정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노블 클래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노블 클래스의 한 3분의 1쯤 한 3분의 1쯤 됩니다. 근데 원본이랑 비교하고 보니까 원본의 머리카락은 붉은빛을 띠는 주황색인데 이 샘보 랜덤 블럭은 하얀색이다 라는 게 좀 큰 차이? 나머지 전체적인 실루엣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입의 검은색, 볼의 검은색 이런 것도 기본 컬러들 다 제대로 시키고 있고 인상도 그렇고요. 지금 빨간색 외에는 다 부분 도색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뿔의 금색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거 메탈릭 골드 도색이네 하면서 좋았습니다. 몸통 같은 경우도 특유의 그 송곳니 달려있는 호랑이 머리, 덕트의 금색, 눈 이런 부분도 도색이 다 되어 있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죠. 데칼, 마킹이 다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금색의 부분 도색이라든가 팔에도 팔 외장도 데칼 다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커트로 가면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부분 도색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좀 큰 검은색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지만 라인의 금색도 다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역시 기본 디자인 뭐 갑주 두른 형태, 그리고 데칼, 라인 데칼 이런 것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앞뒷면이 다 동일하게 데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 뒷면은 데칼 생략하고 뭐 도색 생략하고 이러기 마련인데 다 되어 있습니다. 등 쪽도 마찬가지 금색이랑 이런 거 다 되어 있어요. 다리 같은 경우도 포인트 되는 이 발톱 같은 금색깔의 요 디테일 부분은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던가, 발목에도 보면은 요 밑에 금색 밑에 조그맣게 또 금색 마킹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야,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또 다른 6개의 공통사항 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다 똑같고 관절에 다 똑같은 거 쓰기 때문에 가동에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 가동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신겐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목 부분은 볼 조인트입니다. 뒤에 머리카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고개가 좀 들어지는 그런 형태, 돌아갈 때는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은근 많이 숙여진다. 은근. 어깨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몸통 쪽에도 그리고 팔 쪽에도 볼 조인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좋은 게 바깥쪽에서 가동시키면 어깨를 좀 앞으로 뺀 듯한 느낌, 아니면 앞으로 좀 빼면서 해도 되고요. 또는 어깨를 들 때도 굉장히 많이 들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편안하게 내렸다가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중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 외장을 가동하면서 그리고 어깨 바깥쪽 외장도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가동하면서 내린 다음 팔을 옆으로 들면 은근 많이 들어지는 팔 볼 수도 있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 정도 가동을 합니다. 팔 외장 디자인에 따라서 요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기본되는 신겐 같은 경우가 약 90도 가까이. 그럼 팔 회전은요? 할 수 있는데 아예 관절 자체가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관절 부분에서 회전을 도와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하박도 회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손목은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쪽으로 좀 많이 꺾어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허리! 위에는 볼 조인트, 아래는 축관절. 그래서 일단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는 허리부터 해서 흉부에서 크게 들고 크게 숙이고 스윙부터 뭐 다양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커트가 사이드 스커트 움직입니다. 뒤쪽 스커트 움직이는데 앞쪽 스커트가 신겐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신겐이랑 무성후는 앞쪽 스커트 자체가 고정이고 나머지는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다리 들 때는 좀 살짝 옆으로 벌리듯 들어야 한다. 그래서 90도까지는 뭐 문제없이 들 수 있고요. 무릎 외장 좀 가동하는 거에 따라서 더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로 축관절입니다. 편안하게 90도 굽혀지고요. 이쪽 역시 관절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무릎 위쪽에서 다리 회전을 담당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좀 편안하게 들 수 있습니다.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예요. 발목은 볼 조인트 연결로 생각보다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 자체가 넓은 편이어서 뻗거나 굽히거나 하는 것도 좀 자유롭네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크게 무리 없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완전 무장 상태에서 액션 포즈도 봐야겠습니다. 먼저 양손으로 도끼를 쥐고 있는 모습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절이 생각보다 유연하니까 포즈 잡는 게 아주 자유롭다. 그리고 발도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편손으로 교체해서 딱 이제 손잡이에 손을 갖다 대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등에도 동일한 규격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을 등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검 하나씩 들고 이도류 액션, 이런 것도 꽤 멋지네요. 다음은 다테마 사무네입니다. 역시나 공통사항은 봤으니까 무장 봐야겠는데 무장 자체는 일단 장검 들어있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그 장검이랑 똑같이 생긴 장검이에요. 그래서 손잡이의 디테일부터 해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지요. 그치만 다테마 사무네 하면 역시 이거죠. 스나이퍼 라이플! 원본에서는 이 앞부분을 떼고 끼우고 하는 걸로 이제 일반 라이플이 됐다가 스나이퍼 라이플이 됐다가 하죠. 근데 일단 기본 디테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마킹 들어가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죠? 이게 이렇게 작은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파츠가 하나짜리거든요? 근데도 두께가 완전히 막 이렇게 너무 얇거나 그러진 않고 의외로 되게 입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그럼 마사무네 본체 살펴봐야겠죠? 일단 기본 컬러가 원래 파란색이잖아요? 그 부분도 일단 사출색으로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전신에 다 데칼이 붙어 있습니다. 마킹이 다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슴에 특유의 그 LED 켰을 때의 그 디테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사이즈는 11cm 조금 안 되는, 뿔까지 하면 약 11cm 정도 되는 동일한 사이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본과 함께 놓고 봐야겠죠. 이야, 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다시 보더라도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그 정도인데 일단 기본 컬러들의 배치, 주요 포인트, 뭐 스커트 끝에가 주황색이다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뿔의 금색이라든가 등등등 중요한 포인트들의 컬러들은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유의 이 날렵해 보이는 스타일도 아까 신겐과는 다르게 작지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대신에 공용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원래 둥글었던 부분이 조금 각졌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면부 자세히 보면 눈 도색 잘 되어 있고 앞면에 흰색 다 도색되어 있고 뿔의 금색도 잘 되어 있고요. 특유의 이 투구의 디자인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이 스타일 말이죠. 몸통에 LED 켜면 나오던 문양, 이것도 마킹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등 쪽에도 마킹이 은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기 좋았다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그 날렵한 스타일의 조형 잘 되어 있는데 마킹이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깨 되게 원본의 그 스타일을 최대한 살렸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팔뚝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제 바깥쪽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지만은 가만 생각해보면은 팔 외장 디자인에 상관없이 하박을 회전시키면은 기본 가동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만 보면은 다테 같은 경우는 허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스커트에도 마킹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스커트 끝에 주황색으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것도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뒤쪽 스커트에다가 들어가 있는 마킹들도 멋지지만 이 디자인도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다리 쪽도 보면은 발목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이 형태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앵클 가드의 디자인부터 해서 이 종아리 쪽 디자인도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간단하게 외형 살펴봤고, 가동 중에는 일단 스커트가 이쪽은 볼 조인트 연결이라서 가동을 하거든요. 이 부분만 한번 알아봅시다. 다리 드는데 큰 지장 없이 들 수 있네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아까 설명했듯이 하박을 회전시키면은 팔 디자인에 관계없이 90도까지 굽혀줄 수 있네요.
무장류는 수납 없이 그대로 손에 들려주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냥 무리 없이 편안하게 드는 게 가능해요. 먼저 검을 들고 적을 베어낸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손잡이를 양손으로 편하게 쥐는 건 좀 힘들어도 편손으로 포즈 취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리고 라이플을 들고서 멋지게 대기 상태, 이런 느낌. 그럼 대기가 끝났으면 발사도 해봐야겠죠? 멋지게 상대를 저격하는 형태로 무릎 꿇기 포즈로 취해봤습니다. 요거 멋있네요. 근데 진짜 작은데 이런 포즈가 다 나오는 거라서 이건 진짜 좀 놀랬어요. 다음은 다케다 신겐 블랙입니다. 사실상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원본이랑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무장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무장 구성도 기본은 같습니다. 장검 두 자루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조인트가 검은색이죠. 손잡이의 디자인도 같고 동일한 파츠니까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바로 도끼! 도끼도 손잡이는 똑같아요. 디테일, 색깔 다 동일한데 이제 도끼 날 부분이 색깔이 그냥 전혀 다른 무언가. 와우! 이게 원본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 차이 명확하다 못해. 차이가 너무 크다. 예. 기본적으로 메탈릭 블랙 계통의 사출에다가 메탈릭 레드 도색. 적당히 밝은 톤의 레드가 아니라 그냥 무슨 딥 레드. 무시무시한 컬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본인 빨간색 신겐이랑 놓고 봤을 때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역시 블랙 앤드 레드 이 조합은 좀 치트키긴 하네요. 다시 봐도 치트키입니다. 전체적으로 컬러 차이 말고는 마킹의 색깔도 흰색에서 금색이 됐다? 이런 거 정도? 머리카락 레드, 메탈릭 레드, 와우, 화려합니다. 근데 정말 딱 요 정도 차이 정도고, 나머지는 조형의 차이나 아니면 디테일의 차이, 아니면 마킹의 다른 디자인 이런 것도 아니고 색깔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블랙 버전도 원본 프로제니터 이펙트랑 비교해보죠. 역시나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 와중에 색감은 되게 잘 살렸네요. 엄청 잘 살렸어요. 이게 포인트가 기존 신겐 블랙 버전도 검은색이 투톤이거든요. 메탈릭인 부분이 있고 매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메탈릭 부분의 컬러가 되게 잘 표현됐어요. 그리고 매트했던 부분도 메탈릭 컬러로 바뀌는 등 이런 부분이 좀 원본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점 같은 부분들이네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 세보 블럭스가 좀 더 메탈릭 레드감이 훨씬 셉니다. 더 붉은 느낌이죠. 자세히 보면은 아까 말한 그 블랙 메탈릭 부분, 그 묘한 푸른색 감이 도는 그런 컬러거든요. 이게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게 몸통이 딱 이런 컬러인데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어깨 바깥쪽이나 기본 외장들, 그러니까 가본류 같은 경우는 메탈릭 블랙 계통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가만 보면은 원본에서는 눈이라던가 흉부의 눈 이런 것도 초록색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었다. 이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멋있죠? 근데 너무 센 검은색이 아니라 이런 메탈릭이나 이런 톤을 다르게 해주는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원본 그 노블 클래스 리뷰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무장도 전부 다 들려줬습니다. 저 붉은색의 저 도끼 날이 너무 매섭네요. 와우. 그리고 도끼 액션! 한 손으로 아주 크게 휘둘렀을 때의 느낌 만들어봤습니다. 저 도끼날의 컬러라 그런지 아주 강렬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공중에서 내려 찍었다라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크게 점프해서 쾅 하고 내려 찍은 느낌. 그리고 양손에 검을 들고 오른손에 있던 걸 휘둘렀다 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텐 마사무네의 블랙 버전입니다. 오, 이것도 이것대로 상당히 컬러 잘 뽑은 것 같은데, 일단 무장 보도록 하죠. 무장은 기본 장검, 동일한 형태의 장검입니다. 특별히 다를 건 없고요.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플 같은 경우도 아까는 이제 주황색 마킹이었는데 이번엔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짠, 이렇게 기본 디자인 디테일 다 똑같은데 마킹의 컬러가 바뀌었다. 이 보라색이 다텐 마사무네 이 블랙 버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나이트 버전이거든요. 그 나이트가 밤을 칭하는 나이트다 보니까 좀 이제 보라색이라든가 이런 어두운 컬러들을 쓰는 거죠. 발판 빼고 본체도 봅시다. 본체 역시 이거 제가 처음에 리뷰했었던 그 나이트 버전의 다텐 마사무네의 그 컬러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완전히 블랙은 아니면서도 조금 이제 마킹도 보랏빛이겠다. 살짝의 보랏빛이 살짝 비치는 그런 느낌. 그치만 좀 더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색깔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같은 마사무네의 원본 컬러 파란색입니다. 확실히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 이 차이점, 이 컬러의 반전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보기 좋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이 다테마사무네의 블랙 버전 같은 경우도 좋았던 게 같은 블랙 버전인 신겐 블랙 버전이랑 비교하더라도 색깔이 달라요. 정말 단순하게 같은 톤의 블랙을 쓰고 있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 노블 클래스와 짠! 역시 비교를 해봐야겠죠. 역시 크기 차이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컬러링도 요 스커트 끝에가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포인트 컬러들, 기본적으로 스커트 끝에 보라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뿔 같은 경우도 보라색 계통으로 바뀌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죠. 마킹의 컬러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뿔의 보라색도 잘 도색이 되어 있고 어깨 마킹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보라색도 살짝씩 보입니다. 특히나 이 어깨 안쪽의 삼각형 이 마킹 같은 경우도 보라색, 그러면서도 흰색 글자들도 있지만 역시 손목 같은데 코우션이나 스커트 이쪽도 이제 보라색 마킹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흉부, 아까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황 색깔 디자인이었다면은 이쪽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흉부 아래쪽이 또 보라색깔 라인이다. 이런 부분에 좀 컬러 차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오히려 다리 같은 경우는 정말 파츠의 색깔만 바뀌었다 정도지 원본도 마킹이 추가되어 있진 않았으니까요. 네, 적당히 컬러감 잘 표현되어 있는 느낌. 뒤쪽 스커트, 보라색 마킹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액션 취해봐야죠. 먼저 검으로 상대 공격을 막은 느낌으로 취해봤습니다. 저격하다가 이제 근접 오는 걸 막은 그런 느낌. 그렇게 적을 뿌리치고 조준한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라이플을 탁 고쳐잡고 적을 조준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 취해봤습니다. 다음은 무려 랜슬롯! 이제 호중기사 랜슬롯입니다. 하얀색의 바디, 그리고 손도 이번에는 흰색이죠. 무장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랜스, 실드 들어있습니다. 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는 파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방식. 반대쪽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이쪽이 바깥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장에도 마킹 되게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인 마킹부터 뭐 등등등 잘 되어 있죠. 도색되어 있는 윗면도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드, 깜짝 놀랐어요. 실드도 색깔도 색깔인데 마킹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가운데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 바탕이 또 도색 처리되어 있는 거라 되게 작은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하면서 조립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전개되어 있는 실드 내부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진짜 작은데 좋다. 내부 역시 디테일 상당한 걸 볼 수 있죠. 특히나 메탈릭 컬러가 되게 면적 넓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있지 않나 싶네요. 랜슬롯 원본의 기본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렸다 느껴집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어깨 이 사자 머리 부분 표현이라던가 특히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저 헤드 디자인 이런 것도 되게 잘 뽑았고 요 머리 위에 황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이 털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발꿈치까지도 마킹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역시 노블 클래스와의 비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원본 랜슬롯의 인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늘 리뷰하는 것 중에 랜슬롯을 가장 기대했거든요. 확실히 사이즈는 마찬가지 한 3배 차이, 3배 가까이 정도 되는 차이인데 확실히 디자인 표현이 앞서 뭐 신겐이나 다테도 그랬지만은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어깨 디자인이 조형이 되게 잘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발이라든가 무릎 쪽의 디자인도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원본이 흰색이 베이스다 보니까 흰색으로 사출되어 있는 것도 그렇죠. 참고로 여기 메탈릭 그린인 부분들은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본도 일단 포인트 컬러가 초록색 메탈릭 그린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머리!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이 머리 부분, 이제 바이저에 해당하는 부분이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구의 디자인도 높게 솟은 이 귀 날개 같은 디자인 포인트라든가 머리 위로 솟아나 있는 이 털 금색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메탈릭 골드 아주 멋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 몸통도 이 흉부 아래쪽으로 메탈릭 그린 포인트가 지나가는데 이것도 표현 잘 되어 있고, 흉부 정중앙은 약간 둥근 그 표현도 다 되어 있고, 마킹 특히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흉부 정중앙에 이렇게
라인으로 마킹이 들어가 있죠. 요것도 잘 되어 있고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 이 바로 위쪽으로 작은 금색으로 도색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어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자 머리 부분에 디테일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나 요 반쪽만 쏙 나온 요 동그란 부분이죠. 요런 것도 표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원본에서 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그거랑 눈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립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눈이 분할? 여기를 분할? 되게 포인트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분할해서 오히려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퀄리티가 되게 높아 보이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앞쪽으로 마킹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왼쪽 어깨에 있는 마킹이 그 랜슬롯의 원래 마킹이랑 되게 잘 맞게 표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바깥쪽에 아머 디자인이야 적당히 둥근 느낌 잘 표현되어 있는데 마킹이 이쪽은 공용 파츠까지도 마킹이 되어 있어요. 앞서 립 본 애들은 이 팔 안쪽에 공용 회색 파츠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란슬롯 같은 경우는 여기도 다 되어 있다 마킹이. 이런 부분은 좀 센스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기도 하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볼 조인트 연결이고 마킹도 다 잘 되어 있고 초록색 포인트도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형이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좀 적당히 길쭉한 느낌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뒤쪽을 보면은 뒤쪽 스커트도 마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테일도 잘 표현되어 있죠. 이게 아무래도 흰색이다 보니까 왠지 먹선 넣고 싶어지네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도 보면은 옆에 부분의 종아리 부분 이쪽도 조형 표현 잘 되어 있고 마킹 잘 되어 있고 무릎 정중앙의 초록색도 역시나 분할이고요. 그리고 발도 보면 이게 발꿈치 쪽에도 코우션 마킹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서 본 애들은 마킹이 이런 데 없었습니다. 무장 같은 경우는 그냥 렌스 끼워주면 되고 쉴드는 팔 바깥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조인트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가볍게 완전 무장 기사의 느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분명 작은데도 아주 표현력이 좋아요. 그리고 렌스를 휘둘러서 상대를 공격하는 느낌의 포즈 취해봤습니다. 충분히 멋진 포즈죠.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쉴드를 들어 정면을 방어하는 형태 만들어봤고요. 쉴드를 돌릴 때는 이제 팔 하박을 회전시키면은 좀 포즈 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깨에 걸리지 않게 해주죠. 그리고 렌스로 적을 올려치는 느낌 만들어봤습니다. 위쪽을 살짝 찌르고 있다. 그런 느낌. 자, 다음은 무성우입니다. 무성우는 따로 내려놓는 무장이 없어요. 다 이미 백팩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원본 무성우도 이런 식으로 백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제니터 이펙트였는데 작아져도 동일하네요. 전체적으로 그 무성우 특유의 그 어깨 유닛이라던가 그리고 얇으면서 각진 이 외형도 작지만 되게 잘 표현되어 있고 특히나 저는 이 백팩 쪽이 제일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무장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되는 무성우와 봐야겠죠. 자, 이렇게 원본 무성우 역시 백팩 쪽에 캐논을 장비해서 적극적으로 백팩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나 어깨 바깥쪽에 있는 이 유닛 같은 경우도 작아도 다 표현할 거 표현해놨다라는 거고 컬러나 특히나 상체 색조합은 되게 잘 따라갔고 대신에 란슬롯도 그렇고 무성우도 그렇고 이제 복부에 실린더가 있는데 이게 공용 프레임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까지는 표현되진 못했다. 그래도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되게 실루엣 표현은 아주 잘 되어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자세히 보면 머리도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파츠 분할에 이 모노아이 형태도 도색이 되어 있어요. 앞면에 흰색도 도색이거든요. 그래서 마킹까지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작지만 되게 디테일해 보이는 느낌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 흉부의 빨간색의 넓은 부분 그리고 정중앙의 마킹에다가 흉부 좌우에 흰색 들어가는 부분도 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각진 그런 형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흉부 자체의 각진 느낌도 잘 표현되어 있고 특히 어깨 같은 경우가 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어깨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마킹의 형태도 거의 그대로 들어간 그런 느낌. 거기다 어깨 바깥쪽 유닛 이것도 안쪽 바깥쪽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경 쓴 부분 중 하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바깥쪽은 다 도색되어 있고요. 팔 아머 역시 바깥쪽에 약간 발톱처럼 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스커트는 이쪽은 일체형입니다. 신겐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안쪽 공간이 좀 더 넓어요. 그리고 마킹이나 아니면은 부분 도색 다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쪽 스커트가 엄청 마킹이 화려합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마킹은 뭐 빽빽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서 봤던 친구들보다도 다리에 마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아리 바깥쪽이라든가 정강이라든가 발목 가드라든가 색감 표현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거 파츠 분할도 센스 있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발 디자인 잘 보면 적당히 납작한 그 느낌도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팩도 보면 스러스터 주변에 빨간 파츠는 분할입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도 분할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아래쪽에는 소드 검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검 두 개가 같이 와서 원본 기믹은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믹이 있을 텐데 여기는 작은 버전이다 보니까 그것까진 좀 무리가 있다. 그래도 다 손잡이 있으니까 손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무장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캐논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모습이 좀 인상적인 그런 형태고요. 손잡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파츠도 좌우 조립으로 되어 있어요. 의외로 마찬가지로 떼서 손에 쥘 수 있게 되어 있죠. 먼저 자세를 낮추고 백팩에 캐논으로 포격하는 모습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검을 빼들고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 캐논 자체는 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뒤로 넘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포즈에 따라서 취향껏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에 있던 캐논을 손에 쥐고 그대로 양손 다 발사하는 약간 전탄 발사 같은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또 무장이 많다 보니까 되게 또 다양한 포즈 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노블 클래스들과 각각의 랜덤 블록스까지 한번 놔봤는데요. 야, 장관이네요. 멋있다. 좀 로봇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하는 떼샷만큼 또 멋진 게 없거든요. 이런 모습, 심지어 같은 애가 밑에 있어. 이런 게 이게 또 낭만이죠. 전시할 때 앞에 놓기 딱이긴 하네요, 진짜. 아주 좋은데요. 자, 그럼 끝내기 전에 카드팩 뜯어봐야겠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거부터 입구는 가위로 좀 개봉합시다. 자, 다 해놓고 오케이, 개봉 끝냈고요. 이제 아래쪽부터 해서 자, 6개. 오케이, 열어보도록 합시다. 뭐가 나올지. 짠, 색깔은 똑같. 한 장짜리구나. 근데 되게 두껍다. 우와. 개봉. 빰. 오, 란슬롯이야. 오, SR이다. 아예 써있네 앞에. 오, 멋있다 란슬롯. 이야. 오, 좋은데요? 그리고 카드가 되게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깜짝 놀랐네. 와. 근데 SR이 사실상 기본이구나. 그래, SSR이 나오든가 해야겠네요. 바로 그러면은 뒷면 색깔은 똑같은가 봐요. 빰! SR. 다 대마사문의 SR이네요. 그러면은 사실상 종류별로 하나씩 나온다 그러면은 각 기체별로 이 SR이나 SSR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뒷면 똑같네요. 짠! 아니네. 진짜 랜덤이네. 랜솔. 오, 잠깐만, 이거 뭐야? SSR이야. SSR이야. 이게 SR과 SSR은 이 코팅 처리가 다르구나. 이쁘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도. 한 번 더. 다음 거. 이번엔 뭘까요? 역시 뒷면 똑같고 빰! SR입니다. 다케다 신겐의 SR. 그러네요. SR은 기본 약간 이게 세로로 홀로그램 처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짠! 빰! SR. 란슬롯 되게 많이 나오네. 네, 란슬롯이 좋으니까 좋기는 한데 과연 마지막은 뭐가 나올까요? 빰! 중복이야. 근데 6장 중에 4장이 란슬롯이고 그래도 SSR이 하나 나왔네요. 다행이다. 좋아. 근데 카드가 두꺼워가지고 소리 들려요? 6장인데도 한 10장 내지 한 12장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두께감이 두꺼워가지고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샘보블록의 모쇼토이즈 프로젝트 이펙트 초가동 샘보 피규어 파트 1 리뷰해봤습니다. 구성이 굳이 따지면 이제 모쇼의 프로제인트 이펙트 초창기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랜슬롯도 들어가 있고 무성우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다테마사문의 저 나이트 버전은 뭐 기본에다가 저는 시크릿이 나오는 바람에 뽑지 못했지만은 이제 100호 버전 특별 버전이죠. 그것도 들어가 있고 운이 좋다면 저처럼 이제 신겐의 블랙 버전 같은 것도 뽑을 수가 있겠죠. 구성 자체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작은데도 가동이 상당히 좋아서 적당히 데포름에 되어 있는데 액션이 또 엄청 뛰어나서 그런 부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조립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